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 체크 3월 2주차 방송입니다. 금주의 키워드는 금리 인상, 박스피 돌파, 대선 테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기존과 좀 틀리게 3월 추천주를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종목을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콕 집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3월 이번 방송에 3월 추천주도 동시에 어, 말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지난주 코스피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5주차 상승하다 하락, 3월 1주차 횡보, 그 다음에 드디어 3월 2주차에 박스피 2100선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2100선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그럼 지난주 수급을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이 계속 샀네요. 막 4천억, 4천억, 2700억, 2500억. 그 외국인이 하루에 순매수가 4천억이 넘는 건요, 많이 산 겁니다. 근데 이제 기관은 계속 팔고 있죠. 예,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왜 그러신지 아시죠? 뭐, 제 방송 들었으면. 펀드 환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외국인이 IT주를 산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산 것도 아니에요. 금융주, LG그룹을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삼성전주를 샀다는 거죠. 결국 개인이 사면 뭐예요? 꼭질 확률이 높다. 이런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돌발 악재가 없을 경우 2100선은 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2230, 2011년 박스피라 그랬죠. 약 6년 만에 전고점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코스피 연봉 차트 제가 지금 한 대여섯 번 보여드리죠. 저랑 방송하셨던 분, 방송 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장기 수렴이 돼서 코스피가 박스권 돌파가 탈피가 가능하고 IT, 화학, 철강이 코스피를 이끌고 은행, 증권, 건설 등이 밀어 박스권 2100 탈피가 가능하다. 이거 제가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정확히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2100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냐 한번 예측을 해봐야겠죠. 이것도 저랑 1월 말에 한번 2월 초에 한번 보신 거예요. 자, 상승했다 하락, 상승했다 하락.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 박스권의 상단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거 꼭 외우시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의 하단이 형성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지금 이게 코스피라 보시면 되겠죠. 2100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파하고 쭉 가요? 쭉 가요, 여러분? 아니죠. 박스권 돌파 후 지속 상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박스피 돌파했지만 쭉쭉쭉 가요? 그건 힘들죠. 횡보하거나 약간 하락하겠죠. 그리고 그 박스권 상단에 지지되는 걸 보고 다시 그걸 상승하면 그 눌림목이다 그러죠. 눌림목 후 재상승하거나 이때 박스권 돌파 전보다 거래량이 분명히 많아야 된다.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건 돌파해서 다시 눌림목에서 간다는 건 사람들의 관심이 박스권일 때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사람들의 관심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눌림목에서 갈 때는 거래량이 박스권일 때보다 사람의 관심이 더 많아지니까 거래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차 하락한다. 돌파했다가 차익 매물로 재하락한다. 이 셋 중에 박스권 돌파 후 지속 상승, 눌림목 후 재상승, 차익 매물로 하락 요 세 가지 중에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차익 매물로 재하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이걸 100%로 따지면 한 70%가 이렇다. 그 다음에 눌림목 후 재상승이 한 20%다. 그 다음에 박스권 후 지속 상승이 한 10%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들은 항상 사면 계속 박스권 후 지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눌림목 되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눌림목은 어떻게 완성이 된다? 박스권 상단이 눌림목 때 지지돼야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익률을 20에서 30%로 본다. 방금 말씀드렸지 우리가 코스피 이거 1월 5일 방송 주식 투자의 4가지 착화편에도 있으니까 그거 꼭 보세요. 제가 링크도 위에 지금 걸어놨으니까 그거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다? 박스권 돌파한 상황이다. 그리고 요 박스권 돌파한 거는 이제 코스피 제가 설명하려고 드리지만 제가 뒤에 추천주에도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지난주 코스피는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외국인이 금융주, 하나금융, 신한지주, 삼성화재, 금융을 샀네요. 그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SO일 정유주 샀고, LG전자, LG노텍, LG생활건강 이런 거 샀죠. LG전자 그룹주를 샀네요. 판 건 못 팔았어요. 삼성전자 우리주를 사고 있죠. 다행히 SK하이닉스는 안 샀네요. 자, 그래서 외국인은 금융주, LG그룹주 정유주를 매수하고 삼성전자를 매도했다. 그래서 그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이제 투자하셔도 돼요, 대형주를. 근데 반드시 중소형주를 사셔야 돼. 아니, 중소형주를 사면 안 된다. 대형주, 비싼 걸 사야 된다. 코스피 사시는 분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한번 보시죠. 코스닥 2월 4주차 하락, 3월 1주차 상승, 자, 다시 3월 2주차 횡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인 매수세로 지수는 그나마 보합권이고 기관이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수급 현황이 워낙 급하니까 떴네요. 이런 건요,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코스피의 주인은 외국인. 외국인이 주인이 사고 있으니까 가잖아요. 코스닥의 주인은 기관. 근데 기관이 팔고 있으니까 못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610선 지지가 가능하다. 기관은 낙폭과대 종목을 매수한 어떤 트렌드가 없어요. 근데 기관은 지금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팔아요. 참, 왜 그럴까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는 전기차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그 추천주에도 연관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제가 이제 코스피는 어떤 업종 말씀드리잖아요. 코스닥은 업종이 없어요, 지금. 트렌드가 없다고요. 그냥 종목 장사예요, 진짜. 근데 업종이 안 가면 개인 투자자는 투자하기 힘들어요. 코스닥에 총 약 2,200 종목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종목을 딱 집어보세요. 그게 쉬워요, 여러분이. 개인들이 어렵죠. 예. 자, 그럼 지난주에 한번 뉴스 핵심을 한번 보시죠. 자, 탄핵 및 미금리 인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 증시에선요, 오르거나 내리냐 그 방향성보다 불확실성을 가장 제거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대가 지속적으로 증시에 강세가 됐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오히려 좋아질 거다. 충격은 아주 단기적일 거다. 말씀드렸죠. 자, 미국이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드디어.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3월에 올릴 거라고. 근데 더 좋았던 건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급등을 안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충격보다 경기 회복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고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이 미국이 계속 올리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자금 이탈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갖고 갔냐? 금리를 올릴 수 없어요. 대선 전까지, 5월 9일 전까지. 그러니까 5월까지는 올리기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증시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그중에 투자가 가능한 기간은 한 4개월 정도예요. 우리는 5월까지 1년 낼 수 있는 수익을 다 내야 돼요. 그리고 보통 그 증시가 6월에서 9월까지 별 재미가 없어요. 썸머레를 잃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따뜻한 봄에 번 돈으로 이제 해야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코스피 외국인 매수로 22개월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경기의 회복에 힘입은 외국인 매수세로 코스피가 2150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본격적인 실적 장세. 지금은 제가 방송한 것 중에 아까 주식의 착각 거기 있죠. 거기에 주식시장의 사계절 우라가미 군이오가 말하는 걸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거 꼭 보세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실적장 금리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올라가요. 경기 회복기에는.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부담이 가잖아요. 그렇지만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시가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가 실적보다 더 높아지니까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시저점에서 초입에는 어떻게 돼요? 경기 민감주. 여러분 경기 민감주가 뭐라고 말하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 이런 경기 민감주에는 대형 설비가 투자하게 돼요. 누구나 못해요. 수조 막 원에 막 수천억의 설비를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기에 조금에 따라서 손익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경기 민감주예요. 그래서 반도체, 철강, 화학이 그렇거든요. 그런 소재 업종을 봐야 된다. 근데 화학은 좀 조심해야 된다. 왜? 유가가 50 밑으로 좀 떨어졌죠. 미국 셰일이랑 지금 중동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철강 올해 제가 말씀드리죠. 올해 살 수 있는 종목 IT, 반도체, 그죠? 그것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계속 가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이제 되게 슬픈 얘기지만 경기 회복의 이런 민감주에는 대형주 위주로의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사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형주를 계속 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코스피 사고 싶은 분들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사시면 그런 주식 사셔야 된다고. IT 중심으로. 그러니까 몇 개 안정해졌잖아요. 그걸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경기 회복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중형주예요, 대형주예요. 대형주 큰 회사가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필 수가 없고. 그래서 또 금리 인상 기대감에 하나금융, 신한지주, KB금융, 금융주가 강세.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보험업종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 시의 베스트 시나리오.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것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달러가 강세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돼요. 왜냐? 미국 경제 호조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원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신흥국 있죠. 경제가 호조가 돼요. 수출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흥국의 수출이 증대가 돼요. 한국 수출의 50%가 신흥국입니다. 뭐 베트남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이 호조가 되고 그래서 증시가 상승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하냐 안 하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거죠. 워스트 시나리오는 뭐예요? 자, 금리 인상에서 달러가 강세가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신흥국에서 달러가 유출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달러가 이동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흥국에서 경제 위기 돼요. 왜냐?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신흥국의 수출이 감소가 돼요. 한국 수출 50%가 신흥국이니까. 현대차 이런 데가 뭐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수출해서 그런 큰 게 아니에요. 신흥국의 수출을 많이 해서 큰 거죠. 아반떼로. 그래서 한국 수출이 감소하되면 한국 수출이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 이게 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고 있죠. 근데 아까처럼 한미 금리가 역전되거나 이러면 워스트 시나리오 지금 보시는 거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지난주 이제 증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커지는 기관 매도 폭탄이다. 왜 그렇게 기관은 팔까요? 왜냐하면 증시 강세로 이제 과거에 펀드에 손해봤던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본전이 되니까 펀드 환매 요청이 급등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가 그 오랫동안 맨날 스트레스 엄청 오래 받았잖아요. 근데 본전이 오면 막 팔고 싶은 욕구가 급등한대요. 그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판도 환매 요청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펀드 환매를 하는데 기관이 매도하잖아요. 요청을 받아서. 근데 중소형주 약세로 이어진 악순환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환매 요청 시에 그 펀드 매니저들도 시장 수익률이 코스피가 몇 프로 올랐다면 자기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 어떤 게 가나요? 대형주가 올라가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를 팔겠어요? 아니면 소형주를 팔겠어요? 당연히 소형주를 팔죠.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는 시장 수익률을 추정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중소형주를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환매 요청할 때 대형주, 블루칩은 유지하고 중형주, 소형주를 중심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립다 파는 거니까 코스닥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제 자, 그리고 삼성전자 지주사 검토 언급에 삼성그룹주가 급등했다. 자, 삼성그룹 이슈, 그러니까 이재용 구속됐죠. 그 별도로 그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핵심 그 지배구조 핵심 수혜주인 삼성물산이랑 삼성생명, 삼성 SDS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현재 지배구조가 있는데 이제 개편 후에 이제 삼성물산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눌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링크 걸을 때까지 그 지주회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주회사랑 삼성생명을 하고 이제 삼성생명 밑에 뭐 삼성화재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대형주 하실 분은 삼성전자 관련주를 하시는 게 좋겠죠. 또 그리고 또 삼성전자 펀드 물리신 분은 해지하지 마세요. 이제 대형주 펀드 갖고 계신 분 해지하지 마세요. 자, 근데 증권사에서 막 해지하라 그러죠. 근데 지난주 이제 증시 체크. 자, 드디어 대선 테마주 일자리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2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격적인 각 당의 대선 후보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책 대결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벤처 창업 관련돼서 일자리 관련주 SBI 인베스먼트, DSC 인베스먼트 등 창투사주가 급등을 했어요. 아, 제가 좀 더 일찍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참 아쉽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도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테마가 이것도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자율주행 관련은 SJ솔루션, 코리아 FT, 넥스트칩 등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으로 SK텔레콤, AI 기기 누구에 참여한 아이리버, 그 다음에 AI 개발 회사인 와이즈넛 지분을 보유한 솔본 인베스트먼트를 개발하는 솔본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관련된 주는 넥스트 칩을 빼고는 제가 방송이 없으니까 보지 마시죠. 그래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셨죠?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의 실적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등 공급 계약 체결하며 강세다. 그래서 유니셈, DI, 미래산업, KPM테크, 유니테크, 한미반도체, 테스, 고려반도체, 에로티, 백컴 등이 계약되고 있다. 한번 종목들 보시고요. 국제유가 50달러 선 무너져 화학주 비상이다. 최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생이 증가됐죠. 그래서 또 미국 달러 강세 등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50달러 밑으로. 그러니까 화학주에는 악재죠. 그러니까 화학업종을 매수하시는 거는 원래 화학업종은 상반기까지라 그러는데 좀 더 한번 어쨌든 지금 보수적인 관점 한번 접근하시죠. 자, 그래서 이번 주 금주 증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는 단기 급등에 따른 횡보가 예상이 되고요. 적극적인 매매보다 이제 주도주 발굴에 힘쓴다. 사도 약간 될 것 같긴 해요. 코스피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어떤 이제 실적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업종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돌발 변수가 없다면 아까 눌림목 말씀드렸죠. 2100선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할 시기다. 관심 업종으로는 철강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금융업종 등의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를 사시는 분은 대응을 하셔야 갈 것 같고요. 이미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리고 코스닥 증시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따라 대선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의 대선 정책에 따라 관련주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선 정책주는 성격상 짧게는 1박 3일, 1박 2일, 길게는 3박 4일 정도로 시세가 나므로 추격 매수보다는 추가하지 않는 타이밍에 매수하고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테마를 사놓고 추가로 떠지 않는 자리를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 수남매를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그거 오늘 하나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일자리. 제가 계속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일자리, 복지정책, 소비활성화,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근데 어떤 걸 사야 되냐 궁금하시죠?
자, 이제 3월 공개 추천주 말씀드립니다. 사람인 HR 우리 산업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사람인 HR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다우그룹, 다우기술 아시죠? 다우그룹의 계열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300억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730억, 영업이익이 좀 높습니다. 134억, 약 한 18% 정도 되죠. 영업이익률이. 그래, 발행 주식수도 1100만 주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전분기 16년 4분기 거래량이 12만 주 정도 되고요. 최근 거래량이 19만 주,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투자 포인트, 대선 정책 중에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관련 대장주입니다. 현재 19,600원에서 현재가가 아닌, 여기서 사라는 게 아니라 눌림목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이거 박스권 돌파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사라는 거죠. 아까 차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눌림목 19,100원에서 18,9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잘못 나왔는데 18,000원에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아셨죠? 이거를 19,100원에서 18,900원 눌림목에 사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산업입니다. 자동차 공조장치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의 2차 공급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받아서 조립해 갖고 납품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테슬라의 전기차 관련 난방용 PTC 히터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시총은 한 2,300억 되고요. 매출액이 2,500억, 영업이익이 160억. 영업이익이 적지만 늘어났어요. 15년 대비 16년이. 그리고 발행 주식도 913만 주입니다. 그리고 16년 4분기 거래량이 12만 주 정도 됐는데 일거래량이 최근 거래량이 약 15만 주 정도 좀 늘어났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면 글로벌 PTC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우리 산업은 약 현재 글로벌 점유율이 10% 정도 되고요. 올해 3월부터 국내 테슬라 모델 3 출시를 했죠, 이미. 그리고 국내 충전소 확대 설치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요. 4차 산업혁명 수혜주인 전기차 테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1,400원입니다. 좀 세죠? 2차 목표가는 34,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가에서 한 8,000원 정도니까 뭐 그 정도고, 손절가 3만원입니다. 손절가 꼭 지켜주세요. 3만원. 그래서 3월 공개 추천주는 우리산업과 그거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많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3월 23일 목요일 방송 안내입니다. 일자리, 복지정책, 소비 활성화 테마 있죠. 이걸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거 너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에 바로 해드릴게요. 이게 저희 2분기 공약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사람이 일치해야리랑 우리 산업 말씀드렸었죠. 이 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